안녕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풍력 발전에 대한 뉴스에서 시작해서 원자력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전에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간 마흐, 볼츠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통계역학에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 쉽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연력학을 열어낸 사람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클라우지우스라든지 볼츠만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엔트로피 법칙까지 온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사실 이제 되는 대로 과학 컨텐츠는 인문에 비해서 디테일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개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어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풍력 했으니까는 원자력도 한번 해봤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무슨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근데 그거 할 때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 손실은 뭐고, 개라고 하는 건 뭐냐? 멍멍이 말고 개라고 하는 건 뭐냐?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풀어나갈 거예요. 풀어나가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풍력, 원자력에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마흐와 볼츠만이 이제 자살까지 갔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엔트로피 법칙을 제대로 그 사람의 식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이 통계역학이라든지 이거 하는 분들 엄청난 분이죠. 자, 그러면 줄은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이런 거예요. 도르래 같은 데에다가 물건을 달아서 이렇게 싹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에 연결된 거를 도르래를 잘 설치를 해가지고 물통 안에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비슷한 걸 돌리는 거야. 그래서 딱 내려가는 만큼 이렇게 타락 돌아가는 거야, 물 안에서. 그럼 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시의 그 개념으로서는 일이 열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줄에 지금 제가 말한 그 실험 설계된 그거 있죠. 그거를 하나의 개라고 봤을 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그 개 안에서 일하고 요 온도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력학의 아빠. 그죠? 근데 자,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일을 해서 열로 정확히 다 된다고 한다면, 고전역학적인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열을 주면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전역학의 아빠라기보다 완성자랄까? 최고봉은 뉴턴이죠. 뉴턴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F 이퀄 m a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a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미분한 것이고, 속도라고 하는 건 거리를 미분한 거니까
거리를 2번 미분한 거예요. 2번. 2번. E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그래서 고전역학적으로 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필름을 앞으로 돌리나 뒤로 돌리나 똑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이제 기차, 무궁화호나 무슨 통일호 비둘기호 그런 거를 타.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어렸을 때 탄 거를 해서 지금 그런 걸 타고 이제 시골을 가는 거야. 그러면은 출발을 지금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옆에 있는 차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출발한 것 같거든. 그게 왜냐 하면은 이 짝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운동 방정식을 그 뉴턴의 그 방정식이 짝수번 미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랑 앞으로 돌리는 거랑 같은 식 가지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1이 열로 전환된다면 열도 1로 전환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을 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만큼의 일을 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열 손실이에요. 열 손실. 우리가 그 에너지 효율 같은 걸 볼 때 전기 자동차 그리고 내연기관 각각 효율이 다르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전자의 성격을 정말 끝판까지 스핀의 수준까지 활용하면은 효율을 엄청 높일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초전도체 같은 것도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열 손실이 적으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이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열 손실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야. 온도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무슨 어디서 방송을 하는 거야 지금? 시끄럽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열 손실이고 이게 열역학의 또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법칙이 조금 더 일반적인 설명, 보편적인 설명으로 확대돼 가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의 정교화예요. 볼츠만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아우 시끄러워라. 방송을 왜 이렇게 크게 해? 뭐가 나옵니다. 옛날 그 시골 이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큰 그게 나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 미치겠네. 자, 멀리 도망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온이 저온 부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소, 약간 그리스적인 단위, 원소, 종자 이렇게 딱딱 끊는 단위로 열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이제 설명이 되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온도라고 하는 게 어차피 기체 분자의 운동이란 말이죠. 운동 에너지. 이게 사실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무질서도가 증가를 함으로써 근데 이거는 뉴턴역학에서 필름 거꾸로 돌리듯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그것을 이제 통계역학에서는 경우의 수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잉크에 물이 퍼지고 이게 모아지고 이거 실제로는 안 일어나죠. 확률적으로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정말 우주적인 10의 수십 제곱 우주적인
그래서 안 일어난다 이거지. 물리학적으로 그건 안 일어난다고 말해요. 수학적으로는 확률이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 볼츠만이 완전하게 설명을 해낸 것이고, 그 이전까지 제가 말했듯이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 정도의 설명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닫힌 개라고 하는 것과 또 열린 개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열린 개는 뭐냐면은 우리예요. 우리는 열린 개라서 뭘 먹고 싸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다시 묶으면은 그걸 다시 닫힌 개로 봤을 때는 또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다만 열 손실, 그래서 평형 상태,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완전 증가해버린 평형 상태까지 간다라는 거죠.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은 분포가 더 고르게 나오죠. 평형 상태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절대 온도에 거의 근접한 정도까지 전자기파 우주 배경 복사의 그 분포를 이제 최근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균등한 것까지 이제 보고가 된단 말이죠. 엔트로피 증가 이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예, 출입이 있는 개. 그러나 그걸 다시 묶어버렸을 때는 이 안에서는 다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열 손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시간과도 관련이 있죠. 엔트로피의 증가가 없다면 우리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엔트로피의 증가 때문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는 거지. 젊음으로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필름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은 그냥 어떤 입자의 운동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성립이 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가 뭐냐면은 산업혁명 시기예요.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에서 막 이거저거 만들어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다가 이론은 아직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증기기관으로 뭘 할 수가 있네? 막 하다가 계속 정교해지는 거야. 이론이 정교해지는데, 증기기관을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개량할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연구기관이라고. 연구기관 뭐냐? 연구기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한번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에너지를 하나 주고 나면은 1 그러면 그 1이 그 기관 내에서 전혀 손실되지 않고 계속 영구적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운동을 할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도 생각하면 무식한 생각이지. 근데 이제 그때는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은 그건 아니고 1이 들어가면은 1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에너지가 뭐랄까 순환이 된다. 그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방금 말했던 주례방 형식에서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 일을 하고 온도하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과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야. 기술적으로는 막 시행착오 좌충우돌을 하면서 조금 더 막 개선되는 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인가? 그 사람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걸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실패를 했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결국은
더 좋은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과학적인 설명들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 영구적으로 하나의 에너지만 가지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온도 때문인가, 열 때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열뿐 아니라 우리가 질서도라고 하는 거, 무질서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 상태에서는 고확률로 움직이는구나. 거기까지 간 거야. 거기까지 간 것이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그 정도까지 가면서 제2법칙을 이제 세운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세운 것은 볼츠만인데, 볼츠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그 배경들, 시대, 그리고 뭐 과학, 뭐 수학 배경까지 설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링크를 걸기로 하고, 이 볼츠만은 이제 엔트로피가 단순한 가설이나 심지어는 원리도 아닌 법칙으로 격상이 되는 고식을 세우는 거예요. 고식을. 근데 그 식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죠. 왜냐하면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를 1시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1시간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링크 근거에 잘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과학 시간에 했던 그 실험 그거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도르래 운동을 하면서 이거 막 회전을 하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일이 열로 전환되는 것인데, 열이 일로 100% 전환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도 다 열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냉각기를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풍력도 그렇고 원자력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 다 열 때문에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구나. 원래는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관찰을 해서 경험적으로. 근데 그걸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다 보니까 무질서도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수식화를 굉장히 그 기발하게 해낸 분이 볼츠만은 비판을 너무 많이 받고 막 해서 자살하셨어요. 자살. 근데 지금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 하면은 그 볼츠만의 그 법칙을 수식상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오늘은 연력학에 대한 얘기 주저주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